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범죄도시 보셨어요? 이게 보기 전에 되게 잔인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잔인해요. 하지만 이 잔인함 속에 뭔가 약간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게 되게 시원해요. 제가 스포 없이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이 가리봉동이라는 구로구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조선족 폭력배들 이야기입니다. 두 파가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계 형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최대한 이 두 파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동네에 아주 그냥 인정머리가 없고 잔인한 조선족 두목인 장첸이 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윤계상 씨가 장첸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직폭력배 나름대로의 그 평화가 있고 그 조화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첸이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태까지 봐왔던 그 폭력배 두목들과 좀 다르게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막 무자비하게 막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살고 있는 다른 조선족 분들도 막 피해를 입고 폭행을 당하고 막 돈을 뺏기고 하니까 마동석이 안 되겠다, 요 윤계상 잡아야겠다, 장첸 잡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게 조직 폭력배 이야기고 경찰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어요, 스토리는요.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은 이 영화 진부했다고 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되게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전 정말 진짜 좋아요 100개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마동석은 강력계 조직에서 이 이제 폭력배 조직을 소탕을 해가지고 여기를 잠재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관할구역에 있으니까 한 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신도 건수를 올려야 돼요, 청장님한테. 윤계상이 속한 폭력배는 단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 동네에서 살인이든 폭력이든 나는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에 원래 있던 조선족 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족 폭력배들은 내가 여기서 폭력배 하고 있는데 내 영역을 얘가 침범을 하니까 이걸 얘를 쫓아내고 내 지역을 지켜야 돼요. 여기 또 등장하는 파들은 서울 유흥족 폭력배 파예요.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부하 직원이 이 장첸 내 애들이 이제 이 유흥업소에 왔다가 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매니저라는 사람이 팔이 잘려요. 그러니까 이들 이제 사회에서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첸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폭력배 건설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이제 장첸을 써서 이 유흥족파를 물리치려고 해요. 뭐 자기들 간의 이권 다툼이에요.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구도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조진웅 씨 잠깐 등장하십니다. 잠깐.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스토리는 좀 뻔해요. 근데 긴장감 확실하고 웃음 포인트가 진짜 너무나 적절해요. 제가 먼저 웃음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화가 보시면 실화를 기본으로 했어요. 실화 범죄 액션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화냐? 이게 그 2004년에 가리봉동이라는 그 이제 가리봉동 안에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왕건이파라는 폭력배 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선족 두목 윤 씨하고 14명이 후에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되게 돼요. 여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왕건이파가 있었고요. 요 같은 지역에서 2007년에 이제 연변 출신의 폭력배들이 모여가지고 흑사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흑사파들이 도끼를 들고 유흥업소 주인들을 막 폭행하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혐의를 받아서 두목 양 씨하고 7명이 구속이 되고 25명도 입건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요, 이 이제 조선족 폭력배 분들이 이렇게 하고 소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신분을 속여서 재입국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은 이 이제 업주들은, 돈을 뺏기고 폭력을 당한 업주들은 사실 보복이 무서워서 실제로 방탄복을 입고 다녔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요, 일단
마동석을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동석에 의한, 마동석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존재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이 인상도 좀 싸납고 뭔가 좀 험악하잖아요. 그리고 몸집도 크고 하다 보니까 괴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계속 보시다 보면 뭔가 우리가 마동석한테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약간 선한 그 감성? 뭔가 그거? 뭔가 약간 마동석 씨가 뭘 해도 약간 나는 왠지 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되게 강력하게 들어요. 근데 되게 센 캐릭터예요. 칼도 안 무서워요. 칼이 막 여기 막 조선족 폭력배들이 막 칼 들고 막 하는데도 막 엎어치게 하고 막 진짜 그 액션이 진짜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 총싸움이 안 나와요. 이 폭력배와 이 경찰의 싸움, 총싸움이 안 나오고 오로지 칼과 손만 쓴다는, 네, 보시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마동석 씨가 주연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도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그 약간 평소에 우리가 마블리라고 부르는 마동석 씨의 이미지가 너무도 잘 녹아져 있어가지고 막 억지로 짜내서 연기하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냐? 사실 마동석 씨가 영화에서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뭐 역할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특히 이 싸다구 장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희열을 느낀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저 이상하게 그 부분에 되게 희열을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마동석 씨가 그 유흥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 주점 같은 데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왜 못 들어가신다고 빠지시라고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뭐 이 자식아? 팍 해요. 근데 그 부하 직원들 몸집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싸다고 한 방에 이분이 그냥 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역할로서는 경찰로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이런 폭력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속이 시원해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그가 막 싸다기 하나로 막 다 날려버리는 느낌이랄까? 제가 좀 변태 같은가요? 몰라요. 근데 그 장면이 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이 영화가 사실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고 뭐 범죄 액션물이고 막 이러긴 한데 흥행에 왜 성공을 했냐 보니까 되게 웃긴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코믹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너무 잘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마동석 씨가 범인을 딱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왔어요. 야, 너 이 새끼야, 자백해 이 새끼야, 누군지 말해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있는데 범인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이 새끼 말 안 해? 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자 이래요. 뭐?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포 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말해야 돼요. 그 장면에서 이 사람한테 헬멧을 씌워요. 그리고 CCTV를 가려요. 그리고 나서 고문을 해요. 그 고문은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그 사람이 진실의 방에서 나오면요, 범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완전 메롱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경찰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경찰의 입장으로 약간 금지된 걸 자꾸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약간 그냥 밉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되게 코믹하게, 되게 강렬하게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이러시는데 이게 액션물인데 불구하고 되게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서 되게 유쾌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예요. 근데 이 마동석 씨 얘기만 지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윤계상 씨는 정말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 솔직히 파란 하늘 가진 이거 있잖아요. 약간 G.O.D.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윤계상 씨를 G.O.D의 이미지로만 봤기 때문에 사실 배우로서의 윤계상 씨는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할이 이 조선족 두목, 새로 온 두목 장첸이란 역할이에요. 되게 잔인해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토막살인 막 순간순간 막 여 앞에서 막 그냥 다 해버려요. 막 그거를 의도하지도 않아서 지금 막 그냥 토막해, 얘 그냥 토막 내버려,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첫 장면에 보시면요,
이분이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머리가 이렇게 저처럼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막 이렇게 길게 막 하면서 거울을 막 보면서 막 머리를 막 묶어요. 막 긴 머리를 남자가. 근데 그 머리를 묶는 거울 속 장면에서 이상 야릇한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저 지금 약간 변태스럽나요? 모르겠어요. 되게 저 사람 보통 넥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머리 묶는 장면에서만도 나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윤계상 씨가 그 머리 묶는 장면만 되게 연습을 오래 하셨대요. 오, 여러분 이거는 눈으로 보셔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상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버릇이 새로 생겼냐면은 이제 이 윤계상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조선족 폭력배들의 주 무기가 작은 칼이에요. 한 요만한 칼을 이분들이 이제 꽂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적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이 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웃고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막 대사가 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유명 대사예요.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 대사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싸우는데 저 요즘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시카라 너 되게 살쪘어 이러면은 이래요. 이게 되게 빙구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작은 칼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신속하게 하는 그 새로운 액션의 장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영화를 보셔야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영화라 제가 스포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이걸 같이 느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되게 잔인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잔인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2부 마동석 씨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혹시라도 윤계상 씨의 연기가 마동석 씨한테 그늘에 갇힐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렬했고 정말 너무 윤계상 씨 너무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약간 마이너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연 배우 외에 이분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폭력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장첸한테 복수를 하고 싶죠. 그런 역할인데 이분의 이름 조재윤 씨예요. 근데 이분 이상하게 내가 요즘 보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이분이 다 나오세요. 정말로 윌리를 찾아라 급이야.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구해줘 아시죠? 구해줘에서 그 영부 옆에 있는 사람으로 조재윤 씨가 나왔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한 드라마 여러분 혹시 블랙이라고 아세요? 그 송승헌 씨 나오는 거 저 그것도 요즘 보고 있는데 그 블랙에서 저승사자로 나와요. 진짜 되게 자주 나와요.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되게 잘 봤던 그 영화 태양의 후예 아시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그때 악역으로 나왔었잖아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상한 게 어젯밤에 TV에서 해주는 살인 의뢰라는 영화를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살인 의뢰라는 영화에서도 형사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이 봐요. 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석규 씨가 나온 프리즌이란 영화거든요. 근데 그 프리즌이란 영화에서도 한석규를 배반하는 역할로 감옥수로도 나와요.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 제일 처음 이분을 어디에서 제일 좋아하게 됐냐?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기황후라는 드라마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기황후에서 그러니까 내시 역할로 나왔는데 결국에선 가장 최고의 반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기황후 50부작인데 기황후에서 봤던 조재윤 씨인데 제가 이번 막 조재윤 씨가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좋아요.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분 팬이에요. 저 뭔가 이분 대성하실 것 같아요. 전 조재윤 씨를 응원합니다. 근데 이번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근데 항상 이분은 참 변신의 귀재인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하여 이 통쾌한 액션 그리고 마동석 씨와 윤계상 씨의 그 인생 연기로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고. 근데 우려가 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청년경찰이란 영화 아시죠? 거기서도 이제 조선족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때 대림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조선족 하면 범죄,
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 조선족 폭력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외에 이 영화에서는 조선족의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분들도 피해자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처음으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아 코끼리는 이렇게 통 모양으로 생겼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의 시선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범죄도시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속 시원해. 정말.